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단원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목표를 먼저 보시면요. 자, 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등비급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도형 관련된 등비급수가 연계된 도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토 한번 읽어보면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지금 주어져 있죠. 자,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누어 그중 한 직사각형의 색을 칠하고 그 넓이를 A1이라고 하자. 또 나머지 직사각형을 반으로 나누어 그중 한 직사각형의 색을 칠하고 그 넓이를 A2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을 할 때, 자, 탐구 1번 보시면, 자, n번째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AN의 일반항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넓이가 1이었는데 A1은 반이니까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A2는 그 또 절반이 2분의 1의 또 절반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그 A 세 번째 거는 또 2분의 1의 제곱의 또 절반이니까 세제곱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아, 따라서 AN은 2분의 1의 몇 제곱일까? 그렇죠. n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색칠한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시그마로 활용하여 나타내고 그 합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이제 n이 1부터 무한히 나눠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급수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일 텐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까? 그쵸. 왜냐면은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결국에는. 1이라는 정사각형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로 수렴하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이제 등비급수. 등비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을 이제 급수로 나타낸 거를 등비급수라고 하는데요.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R의 n-1제곱에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 플러스로 연결한 급수. 요런 꼴을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뭐라고 한다? 등비급수라고 한다.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비급수의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참고로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돼버리면 여기 써있죠. A가 0이면은 그냥 각 항이 0이니까 이 급수합이 0이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건 자명하니까 0이라는 거는 0이 아닐 때로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 등비급수의 이제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성, 어떤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할 때는 이제 부분합이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요 SN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비가 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R이 1이면은 그냥 공비가 1이니까 같은 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합이 A 더하기 A 더하기 점점점 해서 N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요 극한에 무한대를 씌워주게 되면 요 NA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쨌든 발산할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어쨌든 등비급수는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R이 1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기억나죠? 요게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지. 자, 1-R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1-R과 A는 상수고 A1도 상수지만 요 R의 n제곱은 R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요 R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렴 발산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등비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은 요 R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렴하거나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R의 n제곱을 극한을 취하면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 부분합의 극한을 비교해보면 요 아래 n제곱이 무조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결국은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 언제? r이 얼마일 때? 1과 -1 사이일 때. 요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r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r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이럴 때는 요 일반항 a 아래 n-1제곱이, 그렇죠, a가 이게 요 범위 안에서는 요 r n-1제곱이 무조건 0은 안 되잖아, 그치? 이게 0이 될 수는 없지. a가 일단 0이 아니라고 했었고, r이 1이든 -1이든 어쨌든 뭐 이게 진동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발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등비급수는 어떻다?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등비급수에서는 r이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만 수렴을 한다. 그리고 수렴 값은 1-r분의 a다 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요 등비급수 요 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그 합이 1-r분의 a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 따라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공비의 범위가 이거일 때만 수렴 발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소하고 그 수렴하면 값을 구하래. 자, 이거는 3분의 1 플러스 3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공비가 얼마야? 그렇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요게 절대값 r이 1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치? 이거는 수렴하는구나. 그러면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했어? 1-r분의 초항은 a가 1이죠 1로 시작하니까. 따라서 3분의 4분의 1이니까 요 수렴값은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지금 1, 2, 4, 8, 그렇죠, 공비가 2잖아, 그치? 이거는 1보다 크니까 발산하겠구나.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1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분의 1. 너무 쉽네. 공비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공비가 이렇게 되겠지. 요 r은 1보다는 작죠, 무조건. 루트 2가 1.414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합도 구해볼까? 1-r 2분의 루트 2분의 초항은 2죠. 요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해주시면, 자,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니까, 자,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 그럼 분모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줘야겠지? 그러면은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수렴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건 공비가 얼마일까?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그렇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겠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니까 발산하는구나.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하는 거고. 자, 그럼 초항은 n이 1일 때니까 요 초항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초항이겠죠. 그래서 수렴값을 구하면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분모는 3분의 5잖아. 그럼 상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최종 수렴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제 공비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n-1제곱이니까 이걸 좀 쪼개서 잘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만 따로 빼주면 결국 2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공비가 얼마야?
2분의 3이고 초항은 3이겠죠. 어쨌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요 급수는 등비급수는 발산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면은 지금 공비가 그렇죠. 마이너스 3x씩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x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은 아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이거 풀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도 자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등비급수의 수렴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면은 이거는 공비가 2분의 1 마이너스 x끼리 곱하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 마이너스 x. 그래서 이 범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2배 해주면 1 마이너스 x 2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배를 해줘도 x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1 양변을 해주면 마이너스 1, x 3 이렇게 등비급수의 수렴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쪼갤 수가 있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4의 n제곱분의 2 n제곱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따로 풀면 되겠지. 근데 이걸 따로따로 급수를 취해서 급수의 합을 구해도 다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각각의 수렴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1-r분의 초항은 2분의 1이고 1-4분의 3분의 초항은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여기 1 더하기 3이겠다. 그래서 4라는 값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코사인 n파이가 지금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잠깐 규칙을 한번 봐야겠지, 얘들아. 자, 코사인 n파이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돼.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코사인 n파이를 구해보면은 자, 코사인 파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n이 2면은 코사인 2파이니까 1. n이 3파이면은 얼마야? 그렇죠. 또 코사인 파이랑 똑같잖아.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n이 4일 때도 1.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1이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전개를 한번 해보면 돼. 그래서 n에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자, 공비가 그럼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지면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렴은 하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종적인 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 3번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쪼개면 되겠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분의 1 이거 풀면 되겠다. 그럼 이거 분모는 3분의 1이니까 2고 여기는 3분의 2니까 2분의 1 따라서 2분의 3이 최종적인 급수의 합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인 2분의 n파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사인 2분의 n파이 자, 이것도 n이 1일 때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 그치? 1이고 n이 2일 때는 0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4일 때는 0 n이 5일 때는 또 1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n이 6일 때는 0 n이 7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아마 이게 4개씩 반복이 되겠네. 다음 0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0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여기 2개 간격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그 처음에는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지. 그럼 공비가 얼마야 얘들아?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 초항은 5분의 1이다. 우리 등비급수 해서 구할 수 있겠지. 1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분의 1 5분의 1. 그래서 구수하면은 25분의 26분의 5분의 1이니까 26 곱하기 5분의 25. 따라서 26분의 5가 최종적인 요 수렴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 코사인 나오는 요 모양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한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OB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 OAB의 내부에 OC1이 R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OA1을 A라고 잡는 직사각형 OA1, B1, C1을 그린다. 또 직사각형 OA1, B1, C1과 닮은 비가 1대 R인 닮은 비가 주어져 있다. 직사각형 A1, A2, B2, C2를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없이 반복하여 그리면은 그러면 닮은 비가 R이니까 요 길이의 비도 똑같을 거 아니야. A면 여기는 얼마야?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우리가 굴고 싶은 게 OA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OA 길이 어쨌든 R은 0과 1 사이니까 이 등비급수로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1-a분의 a라는 거를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라는 건데 이제 등비급수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로 풀려고 하냐면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래. 삼각형의 닮음. 이 닮음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1-r분의 a가 실제로 나오냐 이거를 설명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닮음이니까 닮은 삼각형을 찾아야겠지. 닮음이 워낙 많으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OA를 구하는 거니까 이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거야. 우리가 OA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요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은 많지만 우리가 요 정도는 또 알잖아 여기. 요 삼각형과 이용해서 닮음이면 활용하면 좋겠어. 그 삼각형 BOA가 닮음 기호 이렇게 되죠. 삼각형 BC1, B1 무슨 닮음이야? 그렇죠. 직각, 그리고 여기 각을 공유하잖아. 그러니까 AA 닮음이지. AA 닮음. 자, AA 닮음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는 뭐야? 1-r이잖아. 그래서 1-r 대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a죠. 1-r 대 a는 전체 1 대 5a. 그치? 1 대 5a. 그럼 이제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따라서 a는 1-r 곱하기 5a가 되니까 따라서 다 구했네. 그렇죠. 5a는 1-r분의 a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도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등비급수의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필요주문 조건은 요 등비수열의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 외에는 다 발산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고생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